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아토믹 그리고 지수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원래 수카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수카가 되게 요즘 바빠요. 그런 사정으로 오늘 같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믹과 저 지수 둘이서 하게 되었어요. 둘이 그때 라임이랑 했었다 그랬죠. 둘만 녹음한 거 아닌가? 저는 아니고 수카랑 라임이 한번 둘이서 라임이 둘이 했었던 거구나. 저는 저희 그때 그 지수 씨랑 나물 수카 들어오기 전에 약간 저희 인원이 적어서 그때는 2명씩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라임이랑 했었는데. 아, 그래요? 라임이 2명 전문가인가 보네. 둘이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되게 오랜만이네요, 둘이 하는 거. 둘이 하는 건 또 느낌이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약간 그렇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근황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그때 우리 집 녹음하고 추석이 있었죠. 맞아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추석 때 친구들과 진탕수를 먹고 아니, 이제 친구들이 저는 20살 넘어서도 외가는 바로 그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도 자주 보고 그 명절 때면 그냥 가서 저녁 먹고 뭐 이러는데 친가는 20살 넘어서도 이제 친가는 지방인데 갔다가 이제 거의 안 갔고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뭐라 해야지 그런 친척집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시골 갈 때도 애들은 맨날 연휴 때 모여서 동네에서 술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이번에도 몇 날 며칠을 같이 붙어 있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고 그래서 그렇게 붙어서 놀다 보니까 막 약간 적적한 느낌이 들어요. 좀 친구들이 다 얘들아 뭐하니 심심하다 계속 이러고 약간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애들 왔다가 싹 빠지면 허한 기분이 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서로가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연휴 때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연휴 때 정말 시간이 많았나 봐요. 네, 되게 부지런했어요. 이게 평일에 계속 알바를 하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언니가 결혼해서 나간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언니 방을 계속 방치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약간 서재처럼 쓰고 싶어서 아예 책장을 다 몰아놓고 제 방에 있던 책상도 버리고 아예 그 책상도 언니 방으로 다 몰고 이래서 그런 방 인테리어를 좀 바꿨고 그래서 책장을 여러 개 사서 그거 이케아는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립하는 거를. 그래서 아빠랑 엄청 열심히 조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직 근데 책장 정리는 다 못했어요. 아직도 집이 좀 난장판인데 그리고 막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물건을 못 버리거든요. 진짜 막 종이 껍질 막 이런 것도 모아두는 진짜 못 버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일기를 손으로 많이 썼는데 그때는 진짜 그런 음식점 같은 거 가면 냅킨에 막 이렇게 로고 써있는 그런 냅킨들도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에 로고가 있는 거 그런 거 다 가져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별게 다 나오는 거에서 무슨 엄마가 옛날에 여행 갔다 와서 사온 무슨
껌의 껍질 막 이런 것까지 다 있고 막 진짜 어머. 초등학생 때 갖고 있던 뭐 조그만 뭐 곰돌이 이렇게 목걸이 펜던트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나도 참 대단하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 그거를 제가 꽁꽁 숨겨뒀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좀 그냥 사진으로만 남기고 이번에 꽤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물건이 엄청 많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월이 되기 전에는 다 하는 걸 목표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진짜 큰일일 것 같아요. 지금도 지저분한 집이 떠오르는데 빨리 치워야죠. 엄마가 계속 뭐라 해요. 언제 치우냐고. 저 저번에 아토믹 집에 갔던 게 떠오르는데 아토믹이 그 여행에서 네. 여행 뭔가 사진첩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뭐 티켓 같은 거 맞아.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전 그런 거 다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아서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되게 예쁘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때 막 되게 별게 다 있었는데 뭐 티켓, 과자 껍질. 맞아요. 과자 껍질 막 과자 껍질 그런 거 다 있어요, 진짜. 뭐 항공기에서 공항에서 받은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받았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되게 좋아 보여서 진짜. 지금 막 말 듣는데도 그래서 그랬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도 다 치우고 나면 좀 새집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나겠네요. 느낌이 좀 벌써 책장만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도 뭔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방도 넓어져서 더 좋아요. 두 개가 다 저의 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물건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랬구나. 저는 저번에도 우리 집 녹음할 때 마지막에 예고를 했었는데 저 별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부예요. 두부인데 그래서 이제 뒷방 상영관에서도 지수라는 이름 말고 두부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부 하면 지수를 말하는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두부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원래 제가 오래전부터 정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말을 잘 못 골랐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길을 걷다가 두부?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냥 두부 내 이름 두부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원래 별명 정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날 뭔가 이상하게 내 별명 두부로 해야겠다. 사람들이 두부로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부로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 망원동에 있는 비건 식당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중동 요리를 먹었어요. 팔라펠이라고 병아리 콩을 막 갈아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튀긴 요리인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팔라펠을 후무스에 찍어 먹었는데 그 후무스도 병아리 콩으로 만든 소스예요. 그러니까 병아리 콩을 찍어서 먹은 건데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되게 향신료 막 다진 마늘 이런 거 다 이렇게 넣어서 가르셨나 봐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그럼 약간 중동 음식만 하는 곳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건만 하는 식당도 아니었어요. 근데 비건 옵션이 있어서 가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어떤 또띠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팔라펠 그 병아리콩 튀긴 거를 얹어서 소스랑 뭐 가진 채소들 같이 해가지고 막 쌈 싸먹듯이 싸가지고 먹는 건데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추천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걸 잘 먹고 오늘이 됐죠. 근데 저희 우리 집 녹음할 때도 네. 내일 태풍이라서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저희 오늘 녹음하는 내일이
당일 그리고 또 내일이 또 태풍이 온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풍 오는 직전 날 막 이렇게 녹음을 하게. 어쩌다 보니. 그니까요. 서울도 이번에 비가 많이 올진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확실히 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저 그날 우산을 들고 그냥 편의점에 가고 싶어서 잠깐 10분 동안 걸었는데 우산 완전 망가졌잖아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바람 엄청 셌어요. 지금도 좀 춥긴 한데 아직 엄청 센 바람은 안 부네요. 근데 뭔가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맞아요.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홍보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뒷방 상영관에는 아토믹 씨가 올려주시는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이라고 쳐주시면 그 모든 게시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사연이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팟빵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에스크를 통해서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익명이 아니라면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또는 댓글 메일 back_2_the_cinem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뒷방 상영관 71번째 영화 이양 감독의 결혼 피로연입니다. 저번에가 네. 이양 감독님의 와우장룡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진짜. 한 달에 두 편을 같은 감독님 영화를 하게 됐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선정했죠? 누가 추천했더라? 수카가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랬나? 아닌가? 아토믹은 아니죠. 저 아니었어요. 저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수카가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 둘이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요. 저 음. 계속 그 보고 싶어요를 눌러놨던 영화인데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어제 새벽에 급하게 좀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짧고 재밌고. 맞아요. 딱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영화는 이양 감독님의 93년도 작품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도 지금 보면은 내용이 막 좀 충격적,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지금도 되게 많이 변하지 않았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뭐 이 시대에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시안 감독이시고 그래서 반응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는 약간 평이 좀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내용이다 보니 동성애를 다룬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근데 어쨌든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황금곰상을 받았고 되게 이걸로 좀 이름을 알리게 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더 이름을 알리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이양 감독님이. 근데 찾아보니까 이양 감독님 국적은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되게 저는 미국의 국적인 줄은 모르고 봤거든요. 저도 이제 보고 나서 막 찾다 보니까 대만 출신이신데 이제 영화 공부를 하시려고 뉴욕에 있는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이제 영화 공부하시면서 감독하시고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감독님이시고 우리가 와우장룡이랑 이 결혼피로연 두 작품만 놓고 봐도 되게 색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와우장룡 제가 보진 않았지만 대충 알긴 아니까 뭔가 그런 정말 무협 영화랑 결혼피로연은 그냥 소소한 가족 코미디? 영화? 코미디 가족 영화? 약간 되게 결이 다른데 그래서 장르도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찍으셨고 맞아요.
유명한 작품 중에는 그 저번 주에 방송한 와우 장룡이랑 또 브로크백 마운틴 이 작품이 엄청 유명하죠, 이것도. 맞아요. 브로크백 마운틴이랑 새끼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 이렇게 4편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것만 들어도 모든 영화의 이미지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보고 나면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막 배경 이런 것도 다 서로 다르고 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이안 감독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도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어서 약간 무슨 작품을 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브로크백 마운틴을 아마 제가 처음 봤었고 그것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작년인가에 전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라이프 오브 파이랑 이거 결혼 피로연을 봤는데 뭔가 같은 감독님인가? 뭐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뭐 내용도 내용이고 그냥 영화의 영상미라고 해야 되나? 그 색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영상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네요. 되게 폭이 넓으신가 봐요. 그래서 뭔가 결혼 필요연 같은 경우는 뭔가 대만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배우 일단 웨이통 역할을 맡은 배우는 이름이 윈스턴 차오라 나오고 한국어로는 조문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조문선 씨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분은 원래는 이제 연기자가 아니었고 7년 동안 그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대요. 근데 이 영화로 처음 연기자로 데뷔를 하신 거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꽤 최근까지도 활발히 작품이 있더라고요. 작품 목록이. 근데 영화는 무슨 영화인지는 잘 이름은 생소한 영화들이 많았고 그리고 웨이웨이 역을 맡은 분은 메이친이란 분인데 이분 또 한국어로 했을 때 김소매라고 나왔었는데 이분은 그 90년대쯤에 좀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거 몇 편을 하시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 정치 경력을 자세히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꽤 오랫동안 한 2016년인가 12년도까지도 계속 그 활동을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배우들도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맞아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먼 역을 맡은 미첼 리텐슈타인이라는 배우는 이게 리텐슈타인이라는 그 성이 좀 특이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로이 리텐슈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더라고요. 만약 이 리텐슈타인 모르신다면 혹시 작품 중에 그 예전에 삼성가의 그런 걸로 유명해진 작품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웃으면서 울고 있는 그 좀 미국 만화책 그림체 같은 맞아요. 그 그림인데 그림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근데 모두 알 것 네, 같아요. 그 화가의 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 감독도 하시고 배우로도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뭐 영화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그러면 다음은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웨이퉁은 대만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부동산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성 연인인 사이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어서 결혼해서 손주를 보길 바라십니다. 이에 웨이퉁과 사이먼은 부모님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위장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요. 마침 웨이퉁이 관리하는 건물의 세입자인 화가 웨이웨이는 영주권이 필요한 상태였고 웨이퉁의 가짜 신부가 되는 것을 수락합니다. 사실 2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아들의 고백에
당장 뉴욕으로 날아온 부모님은 대만의 전통 결혼식을 치르자고 하지만 웨이팅은 시청에서 혼인서양을 하는 것으로 이 위장 결혼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혼인서약 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의 사장이 웨이퉁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분이셨고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면서 도련님의 결혼식을 축하한다고 피로연을 크게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웨이퉁과 웨이웨이는 시끌벅적한 결혼 피로연까지 치르게 되는데요. 결혼 피로연을 치르면서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과 술을 진탕 마신 탓일까요? 그들은 그만 잠자리를 갖게 되고 임신까지 해버립니다. 사이먼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이먼과 웨이퉁, 웨이웨이는 부모님 앞에서 영어로 싸웁니다. 결국 웨이퉁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이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는 이 위장 결혼을 비밀로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이먼과 웨이퉁이 앞에서 막 영어로 말하는 걸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를 사이먼에게만 조용히 털어놓은 채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고민을 하던 웨이웨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웨이퉁과 사이먼 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재미있는데 뭔가 좀 신기하다고도 해야 되나? 뭔가 이 셋의 관계를 봤을 때 그죠. 모르겠어요. 묘했어요. 느낌이 마지막에 그 결말에 대해서 뭔가 항상 해보지 못했던 관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코너는 다시보기 코너인데요.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짜잘짜잘하게 말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좀 훑으면서 처음부터 그냥 같이 막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토믹 씨는 어떤 장면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자잘한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거나 좀 웃기고 귀여웠던 장면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웨이통이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할 때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그 헬스장 장면도 뭔가 좋더라고요. 그 되게 트레이닝복 그런 것도 되게 옛날 느낌 나는 그런 트레이닝복이랑 헤드폰 이렇게 끼고 하는 거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 장면도 뭔가 웃겼고 사실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생각하기 싫을 때 그러면 좀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보면서 약간 나도 뭐 헬스장을 다니진 않지만 나도 약간 저러는데 이러면서 봤고 그리고 웨이통의 그 자잘자잘한 표정들이 전 되게 좋았는데 특히 그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라고 그런 중매 업체 같은데 넣겠다고 너의 이상형을 써서 나한테 줘라 서류를 달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다가 뭐 이상형을 쓰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쓰잖아요. 맞아요. 키는 174 이상의 5개 국어를 하고 오페라 가수에다가 무슨 박사학위 2개고 박사학위 2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전화인가 그 녹음 테이프를 보냈나 하는 걸로 야 그래도 제일 비슷한 이상형을 찾았어. 키 172에 뭐 5개 국어를 하고 오페라 가수야. 이런데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엄청 밝은 목소리로 말하시잖아요. 신나셔서.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 전에 초반에는 막 엄청 이 영화에 대한 장르를 전 사실 잘 모르고 봤거든요. 그 시놉시스를 읽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밝고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봤는데 딱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저는 이거 진짜 웃긴 영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부터 되게 뭔가 웃으면서 봤고 그것도 그 전화를 녹음 파일로 듣는 건데 거기도 헬스장이었어요. 맞아. 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 갑자기 찾았어라고 했나요? 그때 갑자기 에이드 막 이러면서 뉴욕으로 이제 갈 거라고 사촌 집에 머물 거니까 맞다. 뉴욕으로 갈 거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오페라 가수고. 174가 넘고. 맞아.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오라는 여자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커밍아웃을 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마오도 사실 백인 남자친구가 있지만 부모님한테 말을 못한 상황이고, 또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런 중매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오가 오페라를 막 부르죠. 그랬더니 그 웨이터이 고개를 돌리고 막 엄청 찡그리고 표정을 짓는데 전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엄청 웃겨. 그 둘이 막 사실 나 이래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 막 토닥토닥 이해해주다가 같이 강을 보라보면서 갑자기 오페라를 맞아. 네, 맞아요. 그런 짜잘짜잘한 게 웨이통의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또 재밌었던 장면 있나요, 지수씨? 근데 막 엄청 그냥 다 짜잘짜잘하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사이먼이 둘이 위장 결혼이니까 어머니가 오셨는데 사실 웨이웨이는 요리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사이먼은 요리를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거의 뭐 장인이에요. 막 집안일의 장인인데 막 웨이웨이는 막 식탁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사이먼 열심히 요리하다가 어머니가 내려오시면 갑자기 막 둘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사이먼은 팔짱 뛰고 기대고 있고 웨이웨이는 할 줄도 모르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시트콤 같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사실 줄거리만 들으면 위장 결혼을 했고 뭐 서로 막 하다가 그리고 아이까지 가지게 돼서 되게 뭐 불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데도 그 하나하나를 되게 재밌게 그리고 가볍게 그린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소동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뭔가 이 영화에서 뭔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결혼 필요양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되게 막 진짜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막 왜 대체 둘이 결혼을 하는데 저런 게 왜 필요하지? 라는 싶은 그런 요구를 굉장히 신랑 신부에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짓궂은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신부 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할 것도 같은 이상한 행동들이 막 오가는데 저는 이 장면을 감독이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되게 명확했어요. 대만의 어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족 문화와 뭔가 결혼 필요연에서의 그 간극 그리고 이게 뭐 거기서 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인에게 너희는 지금 100년간 억압된 성 문화의 결과를 보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맞고 알겠는데 거기서 약간 우려가 됐던 거는 되게 그 대만 말밖에 못하고 영어는 못하면서 대만 말밖에 못하는 되게 보수적인고 이상한 사람들과 좀 소위 뭐 영어를 할 줄 알고 외국물 먹은 그리고 또 백인들 특히 백인들 그렇게 둘이 딱 나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은 개방적이고 약간 선진적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 잘못을 굳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문화의 지적이 왜 굳이 백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여야만 했는가?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는 대만인에 의해서만 행해둬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감독이 오리엔탈리즘을 어느 정도 내면화한 결과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실제로 미국에 가면 굉장히 자유를 많이 느낀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사실이고 중국과 한국에서 특히나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이 심한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걸 표현할 때 꼭 영어를 잘하고 백인이고 금발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적을 했어야 했나라는 것에는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감독님도 그 대만에서만 지내다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평소에 그런 것들을 저에게서 많이 발견하거든요. 약간 뭔가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예시를 유럽의 것으로 든다든지, 막, 야, 노르웨이는 얼마나 좋은 나라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탈조선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약간 보였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억압된 성문화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한 감독님이. 그래요? 카메오로 출연을 했대요. 네. 다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딱 뭔가 자기가 중요한 카메오를 맡은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진짜 고발하고 싶었나 봐요. 그쵸? 네. 사실 보면서도 피로연 장면 보면서도 진짜 저런 거 왜 하지? 진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막 신부 눈 가리고 막 다 줄 서서 남자를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남편인지 맞추기. 맞아.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술 억지로 많이 먹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성대한 피로연은 요새는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결혼식장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밥 먹을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만 잠깐 술자리 뭐 뒤풀이 하던가 약간 요런 식인데 뭐 술 먹는 거야 뒤풀이에선 좀 먹으라고 하겠지만 약간 확실히 예전에는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옛날엔. 그때도 더 심했을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막 드라마 같은 데서 TV에서 신랑 발바닥 때리고 뭐 북어인가? 뭐 이런 걸로 신랑 발바닥 때리고 이런 장면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필요한 짓궂은 장난들? 그런 거 왜 하는지. 근데 진짜 이한 감독이 거기서 말했듯이 이게 좀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조심하고 그런데 결혼식 날에만 뭔가 폭발하듯이 맞아. 그런 거를 정말 잘 지적해줬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문화가 아시아의 결혼식 문화라 해야 되나?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약간 생각한 게 이게 사실 막 웨딩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피로연 때도 막 뭔가 드레스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좀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결혼식도 다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받아들이면서 다 나라마다 조금씩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결혼식 장면 중에 좀 충격이라 해야 되나? 되게 특이했던 게 립밤 윙클의 신부 그 영화를 봤을 때 거기도 결혼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약혼식인가? 아니 결혼식 맞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 일본 결혼식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신랑 신부가 앉아 있는데 약간 연극처럼 어린 아이들이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막 신랑 신부의 어릴 적을 연기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내가 뭐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사람이 나와서 제가 뭐 이 나이 때는 뭘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장면이 저는 결혼식 장면 중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되게 특이했는데 그래서 결혼 피로에는 좀 시대 차이도 지금이랑 좀 있기야 하겠지만 뭔가 나라별로도 받아들이면서 그게 되게 자기만의 색깔을 덧입힌 거? 그런 다른 게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을 가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나라마다 진짜 확실히 영화를 통해서 본 거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 피로연 자체도 보면 신랑 신부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계속 시키고 뭐 맞아. 부모님 되게 뭐
치켜 세워주고 약간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결혼 자체도 결혼 필요연처럼 결혼 자체도 그 둘을 위한 것일까라는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장면을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막 사이먼이 화를 내잖아요. 되게 그쵸. 온순했던 영화 맞아, 내내 맞아. 막 항상 생글생글하고 되게 순했던 사이먼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거니까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웨이통도 약간 억울하고 웨이웨이도 막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셋 다 뭔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고 아니면 화가 났고 조금은 불행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거기서 막 터지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셋에게 안 그러니까 위장 결혼이라는 것이 셋에게 사실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 거기서 터지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막 저는 이때는 아버지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몰랐으니까 막 아버지는 막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하고 어머니는 막 영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게 굉장히 좀 절망적이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셋이 이런 일을 꾸민 것 자체의 원인 제공은 부모님 세대의 약간 바램이잖아요. 손주를 보고 싶고 결혼을 어서 해서 약간 그러길 원하는 뭔가 원인 제공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냥 약간 평온하고 거기서 뭔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 대체 누구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대립? 그 두 그룹의 대립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라서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문화에서 무언가를 감내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 그 장면에서 사이먼이 그냥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옷 입고 밥 먹고 있는데 사이먼은 왜 갑자기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있지? 뭔가 약간 웃겼어요. 자다 일어난 건지 아무튼 근데 사이먼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사이먼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뭐 물론 그렇게 아기가 생기게 될 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지만 근데 꼭 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화를 냈어야 됐을까? 약간 사이먼이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밖에서도 솔직히 싸워도 소리야 들렸겠지만 차라리 밖에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막 안에서까지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이먼이 사실 내내 다정하고 내내 뭔가 친절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혼자 뭔가 계속 싸워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되게 많은 걸 참고 있다가 내가 제안했고 사실 사이먼은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고 웨이통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집단에는 그냥 뭔가 해결책이랍시고 낸 건데 근데 그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 그 순간에 뭔가 터진 것 같아요. 사실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티내고 싶었을 수도. 저는 또 기억 남는 장면이 이제 웨이통이 어머니한테 사실 자긴 사이먼이 진짜 애인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사이먼이 널 타락시킨 거니?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웨이통이 아니요. 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제가 언제지? 작년인가? 그 부국제에서 봤던 영화 중에 커밍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그 유튜브에 이제 자신이 커밍아웃 할 때의 모습을 찍은 거를 유튜브나 그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영상을 모은 약간 다큐라 해야 되나? 그 실제 영상을 모은 영화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냥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그냥 뭐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를 굉장히 후천적인 거, 뭔가에 뭐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의 영향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이런 거에 후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서도 딱 그 어머니의 첫 마디가 사이먼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약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더 예전 영화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거의 동성애 코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는 좀 그 분야가 퀴어 장르 자체가 있긴 한데 뭔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TV에 그냥 나오고 대중적이니까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간혹 나오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는 게 그 부모님 집단인데 그 근거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아이가 저 드라마를 보고 동성애를 배우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뭐 너무 어이없어요. 그 드라마에서 어떤 걸 보고 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말을 근데 실제로 부모 세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지금도.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익숙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사실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는 다 모든 미디어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뭔가 얘기 듣는 건 항상 여자, 남자가 사랑을 하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듣잖아요. 뭔가 사랑이란 거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치면은 그런 이성 간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후천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좀 동성애를 약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후천적으로 뭔가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려운 주제긴 하죠.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동성애적인 걸 저 스스로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주위에도 딱히 없어서 뭔가 이렇게 가까운 얘기를 들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영화나 이런 걸로 접하지만 사실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소수자들에 대한 모든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렇게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소수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영화가 93년도 영화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 안에서 그 자식 세대가 우리한테는 이제 부모 세대잖아요. 그 93년도에 뭐 20살, 30살 됐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40대, 50대니까.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한 갈등이 지금도 우리 세대한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되게 반복적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익숙한 말들도 오가고. 그게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됐을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순 있지라고 했지만 막상 내 아들이 사실은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뭐 내 딸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하거나 했을 때의 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EBS에서 제 다큐멘터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모와 다른 자식이었나? 동성애 부모 모임이 있어요. 그 부모 모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동성애에 대한 말을 들은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간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받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이 약간 달리 보이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것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아이가 받을 차별들이 그쵸.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받는 차별이 자신이 성소수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자기도 차별을 받게 되니까 그 시선을 자기도 감당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리로 나가서 싸우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결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쵸.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 말하는 걸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막 결국 근데 이 모든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먼이랑 같이 어느 강가에 앉아가지고 사이먼에게 돈을 주면서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를 말했지만 근데 사이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왜 결혼을 그냥 시키는 것이고 이걸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놔두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사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두 대화가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아버지는 사실 자신도 이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 말하잖아요. 자기도 결혼하기 싫었는데 자기가 대를 이어야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도 이게 뭔가 억압적이고 뭔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냥 보통은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뭔가 어떤 한 부모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이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는 뭔가 부모도 어느 정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언뜻 보면 뭔가 억압의 주체이자 가해자처럼 보이는 부모 세대조차 사실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도 않은 채로 뭔가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도 뭔가 힘든 점을 겪었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도 좋았던 장면 중에 그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웨이통이 아침인가 일어나서 절 받으라고 하면서 그 엄마 아빠한테 절을 하고 그 침대에서 이렇게 웨이통을 가위가 아니라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셋이 쪼르르 앉아서 막 너가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힘들었는데 뭐 어쩌저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30대 뭐 후반 뭐 이 정도 중후반 정도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애기 같은 애기처럼 보이는 자식이고 사실 저는 그 외가가 바로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외가랑.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굉장히 자주 보는데 좀 나이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크고 나서 보니까 엄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땐 그냥 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짜증 부리고 할머니한테 맞아. 할머니가 뭐 막 준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왜 또 했어? 막 이러면서 짜증 부리고 그래서 엄마도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시지만 50대지만 엄마도 그래도 딸은 딸이구나.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엄마가 나이가 그래도 아직도 딸이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딸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이 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때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70살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애기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 아토믹의 말을 듣고 약간 다른 맥락인데 최근에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약간 부모님 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간 왜 엄마 아빠는 어른이면서 왜 아이인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면 어른다워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는데 내가 받는 상처를 계속 엄마 아빠 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쵸. 결국 그냥 엄마 아빠만 미워하게 되고 뭔가 해결되진 않은 채로 나를 살펴보지 않도록 계속 부모님 탓만 하게 되니까.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구나. 이 사실이 맞아. 갑자기 뭔가 퉁 치면서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자신도 사실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로 나를 그냥 낳게 돼서 그 상처를 가진 채로 나를 대하다 보니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건데 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갑자기 상상이 되면서 뭐 엄마 아빠도 누군가의 자식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엄마 아빠 탓을 안 하게 하는 거에 큰 뭔가 계기가 됐어요. 되게 건강한 생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그런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뜻을. 엄마 아빠도 어른이지만 나보다 뭐 20살, 30살 뭐 이렇게 더 많이 살았어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도 순간순간이 처음인 게 더 많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입장이 자신이 그 자식이었을 때와 부모였을 때 입장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는 하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좁히기가. 엄마 아빠도 언제나 나를 위할 순 없잖아요. 그쵸. 자식을 위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중에 남을 상처 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그냥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딱 가버리고 이런 것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러는데 나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뭔가 가장 또 엄청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영화의 제 딴에는 뭔가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건 웨이웨이가 사실 그 웨이턴과 함께 낙태를 하러 병원에 가는 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애를 낳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에게 가서 너가 애 아빠 중 하나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뭔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어요. 뭐 웨이웨이가 왜 게이 남성에게 성적 어필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실패하죠. 왜 비참함을 느끼는지 그런 거나 여성의 그 웨이웨이의 나체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 뜬금없이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뭔가 불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 여성을 그리는 맞아요. 불만이 약간 계속 막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뭐 어느 정도 막 아유 뭐야 마음이 녹았나요? 약간 좋네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웨이웨이가 그러니까 뭔가 웨이웨이도 뭔가 이성의 중심에 여자의 가치는 뭔가 남자에게 어필이 되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매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 가치 있는 여자다. 뭐 이런 식의 그 자존감을 쌓는 방식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웨이웨이가 처음에는 비참함을 느끼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순간에는 웨이텅의 의사나 생각에 상관없이 뭔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선택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웨이웨이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뭔가 이 셋의 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합이 잘 맞잖아요. 뭐
한 명은 엄청 뭐 집안일을 좋아해. 요리도 잘해. 한 명은 돈 엄청 많이 벌어오고 맞아. 한 명은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 태어날 아이가 볼 그 자신의 가족의 모습이 너무 상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갈등하는 와중에 어떤 균열들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하는지 이 억압 속에서도 뭐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 코너로 넘어갈까요? 좋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드는 감상이나 생각들을 말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뭐 웨이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웨이통. 뭔가 저는 초반에는 이 사이먼이랑 웨이통의 관계를 봤을 때 웨이통은 뭔가 항상 바쁘고 정신없고 뭔가 일에 꽂힌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의 좀 무뚝뚝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그게 진행이 될수록 사이먼한테 굉장히 큰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아까도 마오랑 그 장면에서 그런 자잘한 표정이 제가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 중간중간에서도 계속 뭐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눈빛으로 이렇게 사이먼한테 말을 걸듯이 이렇게 계속 눈빛을 보내거나 약간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웨이통이 사이먼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웨이통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만 또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말할라 했지? 이거 뭐야? 이상형 쓸 때 이상형 쓸 때 막 사이먼이 그냥 부모님한테 말하지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하는데 막 그냥 못 말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막 사이먼을 숨기고 싶고 이런 자신이 싫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님 뭔가 무서운 건데 자기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그래서 웨이통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어떻게 보면 자신 약간 이방인으로서의 그 힘듦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런 또 게다가 동성애자라는 그런 소수자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웨이통을 엄청 힘들고 뭐 멸시받거나 이런 사람처럼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그런 알게 모르게 영화에 나오지 않은 웨이통만의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속의 상처라던가. 맞아요. 영화가 인물들을 되게 공평하게 다루잖아요. 어떤 특정 인물의 엄청 불행이나 행복을 과하게 집중하지 않고 맞아요. 어떤 표면들만 찔끔찔끔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식으로 상상해볼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웨이웨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랑 그 두부가 리허설 때 웨이웨이 얄밉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저도 지금까지도 저는 막 엄청 좋은 캐릭터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얄미운 구석이 좀 있긴 했어요. 그죠. 캐릭터 설정이. 그냥 약간 밉잖아요. 진짜 약간 미워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웨이통은 게이인데 웨이통에게 계속 막 결혼 필요한 밤에서도 웨이통이 되게 남감해 하잖아요. 친구들의 장난에. 그리고 굉장히 술에 취해 있고 근데 막 갑자기 웨이통을 만지고 혼자 결혼 필요연에서 그 장난을 혼자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가질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되게 진짜 섬뜩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별로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는 진짜 좀 밉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막 되게 뭔가 뭔가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체 내가 왜 웨이웨이가 왜 이렇게 미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미우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싶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웨이웨이의 모습이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이성의 중심주의 아래에서 자란 이 여성의 어떤 비틀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막 결혼 직전에 막 우는 것도 그렇고 막 자신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내 마음도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언젠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나는 맞아요. 그래도 웨이웨이는 그러지 않길 맞아. 바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계속 미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나까지도 미워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미워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에 웨이웨이가 사이먼한테 가서 아빠가 돼주지 않을 때라고 말했을 때 쾌감이 되게 컸어요. 네. 저 웨이웨이 장면 중에 좋았던 게 저는 그 결혼식 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통화하잖아요. 그때 막 울먹 방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아빠와 통화하는데 되게 이 사람도 되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초반에 막 그 집세 달라고 할 때 막 뭐 저는 제일 친한 친구도 뭐 이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이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뭐 남자 만나던 남자들도 다 뭐 헤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웨이통한테 하는 그런 행동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이 혼자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되게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엄마 아빠랑 전화할 때는 아무리 위장 결혼이지만 결혼하는 그 기분이 되게 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 싶다고 그 정도 얘기만 하는. 그래서 그때 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감독님 되게 대단하네요. 모두가 조금씩은 미운데 조금씩은 맞아. 안쓰럽고. 맞아. 다 사연이 뭔가 가까이 있죠. 뭐 사이먼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이먼 다정한 사람이죠. 친절한 사람이고. 다정하고 아빠한테도 그 웨이통이 아빠한테도 되게 다정하잖아요. 막 무릎 봐주고 물리치료사라 그런지 몰라도 무릎 봐주고 혈압제 주고 되게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사이먼의 입장에서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웨이웨이가 약간 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낙태를 하러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돌아온 웨이웨이한테 바로 달려가서 괜찮아?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다정함이 너무 맞아. 약간 찌르르 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찌르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남에게 이렇게 선하지? 그런 생각을 사이먼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영화 보면서 진짜 대인배다. 어떻게 나라면 절대 저걸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진도 막 계속 찍어주고 얼마나 열심히 찍어줘요. 그러니까 막 초반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그냥 자기도 장난치는 것처럼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 피로연 때 막 그 하객들이 잔치면서 뽀뽀를 시키잖아요. 뽀뽀하라고 신랑도 그때 입에다 겨우 하니까 딱 사이먼이 고개 돌려서 입을 닦아주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질투를 하고 있지만 그걸 계속 참고 있는 거. 근데 질투를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화를 내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닦아. 맞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았어요. 아빠랑 얘기하는 장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아빠가 생일 축하한다고 사이먼한테 돈을 주면서
사실 영어를 할 줄 안다고 말하는 거. 그때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둘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 세대도 다르고 그 나라도 다르고 뭐 영어로 아빠가 조금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굉장히 상반된 두 명인데 그렇게 이해를 뭐 아빠가 완전히 이해했다고야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거. 맞아. 약간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 사이먼도. 그냥 아빠가 보기에도 사이먼이 웨이팅을 많이 보살펴주고 있다고 맞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을 돌봐줘서 고맙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사이먼 대인배였다. 진짜. 되게 그냥 포용의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 포용하고. 그리고 어쩌면 아빠가 영어를 알아들어서 이 둘의 사이를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이는데 그런 챙기는 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지내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챙겨주고 사이먼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에 그거를 느껴서 그렇게 사이먼한테 고백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은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엄마만 계속 목소리로 나오잖아. 막 계속 결혼을 재촉하고 아빠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미국 와서는 자기도 결혼하기 싫어서 군대 갔었다는 얘기를 딱 처음 하잖아요. 그때 딱 뭔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부모가 자식이었을 때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 그때와 지금의 자신이 달라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고, 되게 뭐랄까. 이게 이안 감독님이 초반 영화가 이제 쿵푸 선생 그리고 이 결혼 피로연 음식 남녀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 이 세 편을 Father Knows Best 트릴로지라고 부른대요. 아빠가 가장 잘 알고 있다. 3부작 그렇게 부른다는데 그래서 뭔가 이 세 편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갈등과 화해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다 하고 또 이제 이안 감독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있었던 대화나 아니면 일화들을 좀 많이 녹여냈다고 해요. 그래서 읽었던 글 중에 이안 감독님이 그들 세대가 모두 이랬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저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은 채 보고도 못 본 척 알면서도 모른 척 실은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모른 척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만 그렇지만 사실 부모 세대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 전체가 개인이 다 그렇게 지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알지만 어느 정도는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마지막에 대만으로 돌아가면서 그 어머니가 우는데 그때 막 아버지가 왜 울어 물어보는데 행복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도 행복해 이러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둘 다 그냥 그래 행복해 이러고 그냥 가는데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걸 둘 다 알면서 그냥 한쪽 눈은 감고 그냥 행복하다고 되뇌이면서 가는 모습? 그게 사실 아버지는 원하는 바를 이루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게 사실 자신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였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부모 세대와 뭔가 보수적인 부모 세대와 뭔가 개방적인 자식 세대의 갈등을 다룰 때는 자식 세대의 편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안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그 균형을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한쪽의 편이 아니라 좀 화해라고 해야 돼, 중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그냥 조망하고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부모님 중심 인물이야 부모님 말고 또 다른 인물들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나요? 저는 그 피로연을 열어준 첸 사장님 있잖아요. 그 이제 중국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사장님이 예전에 그 웨이통네 집에서 일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뭐 피로연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그만 좀 하세요.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피로연까지 해서 일을 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꾸 도련님을 위한 선물이라면서 막 계속 해주겠다고 하는 게 그때 뭔가 웃겼어요. 막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얄미운 건 아닌데 아무튼 답답해서 그만 좀 해. 약간 너무 충실했어. 그래서 그 장면도 웃겼어요. 그때 웨이통 표정도 웃겼고. 맞아. 그 상황도 너무 웃기고. 맞아. 갑자기 부자가 된 뭔가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딱 등장해서. 맞아. 그것도 웃겼고 마오 캐릭터도 웃긴 게 그 중매로 만났다가 이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신부 들러리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너무 쿨해요. 그 포스터에 있는 그 결혼 사진 거기도 신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웃겼어요. 오페라를 부르더니. 맞아. 그 장면도 웃고 캐릭터들 되게 정말 캐릭터성이 짙은 하나하나 정말 시트콤의 느낌이 많이 났어요. 각자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재밌는 영화였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얘기할수록.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그들 각자의 영화관,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냥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으면서도 그냥 저는 약간 시야가 좀 제가 좁다고 느끼는 게 갈등을 그냥 눈여겨보거든요. 너무 이렇게 그거 판단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되게 어떤 뭐 이쪽은 옳고 이쪽은 나빠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식의 변화들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지 다양한 가족이 탄생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 이 구조 안에서 얘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까지 했지만 위장 결혼을 통해서 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과정들이.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재밌어서 좋았고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좀 유쾌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뭔가 가족 사이에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거 참는 거 이런 거를 그린 게 좋았는데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뭔가 내가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서운하지만 서운한 거 말 안 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럼 적당한 거짓말이나 숨김 같은 게 있어야 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온전하게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나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이럴까봐 숨기게 되는 게 그래서 저도 뭔가 가까워질수록 다 보여주고 싶고 나는 사실 이런 성격도 있어 이런 면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그걸 다 얘기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숨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보면서 그 아버지의 참고 인내라 해야 될까? 아무튼 숨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조언 같은 거 할 때 영화에서 아빠가 서로 배경이 다르고 하는데 그래서 참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걸 좀 참고 서로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맨날 이 얘기를 그래요? 결혼을 하면은 참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참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뭐 엄마 진짜 사소한 거에서 괜히 트러블이 난다고. 그러니까 엄마랑 처음 이제 결혼 초반에 괜히 치약 짜는 거만으로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는데 왜 이 사람은 중간을 눌러서 짜지?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약간 이런 것부터 되게 자잘한 것부터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막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근데 차이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네요. 맞아요. 차이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고 누군가랑 소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참고 그러면서까지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다음은 당신을 위한 영화관.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생각이 뭔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 줄거리 자체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서. 근데 아무튼 되게 유쾌하고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뭔가 보면서 약간 한국 추석의 가족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도 오늘 진짜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이런 생각 들을 때 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여럿이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럿이 뭐 집에 모여서 그냥 과자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막 웃고 이렇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같이 보면서 웃음 포인트 발견하면 진짜 웃겼겠네요. 되게 저도 어제 새벽에 혼자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재밌는 장면이 많아서 그렇게 여럿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녹음 어땠나요?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약간 조급해졌는데 우리 말이 빨라졌죠? 느끼셨나요,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습니다. 조급해서 그랬어요. 역시 두부도 그랬군요. 저도 계속 노트북으로 시간 보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 딱 잘 맞춰서 한 것 같아요. 둘이 녹음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얘기도 잘 한 것 같고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 저희 녹음실을 빌려서 했는데 1시간 반을 빌렸거든요. 저는 둘이 하면은 할 얘기가 그래도 3분의 2로 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둘이 얘기하니까 엄청 많은 얘기를 막 한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고 맞아. 원 없이 떠든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클로징 멘트 어디 갔지? 제가 해버릴까요? 네, 해주세요. 네, 그럼 두부가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